한동훈 비대위 유보된 결론. 어제 국민의힘 연석회의 후에 각계의 반응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으로 좀 의견이 많이 모아졌다고 보면 돼요. 그런 얘기도 있고 아깝다는 얘기도 있고. 김한길 위원장이랑 김종인 전 위원장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다고 해서 김한길 추천한 분 한 분 계시더만 원희룡 장관 얘기는 따로 안 나왔습니다. 아직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찬반이 어느 정도 얘기하고 나오고 있는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는 아끼는 선수 없이 그냥 가장 국민적 인지도, 대중성이 있다면은 그 선수를 제일 먼저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많은 의견인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체감한 카운팅 해봤는 분위기는 한 8대2 정도로 원사이드한 것 같고요. 일부 영남 의원님 한 2분 정도가 반대하신 것 같고, 중요한 건 수도권과 호남 충청 지역 원외들은 거의 원사이드하게 한 장관님이 원하는 분위기였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른바 추대 찬성론이 많았다. 그런데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 윤재영 원내대표가 한 장관을 추대하고 지명하는 수순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연석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오늘 여러 조간 신문들이 상세하게 취재했습니다. 지상욱 당협위원장, 보석이라면 더 빨리 써야 한다. 대표적인 찬성파 의견들 조간신문에 보도된 거예요. 강감찬 장군을 아꼈다가 임진왜란때 쓰자는 거냐. 지금 얘기다. 너무 아낀다. 임진왜란까지 가면 너무 아끼잖아요. 거란이 지금 고려를 침공하고 있는데 고려의 장군을 아꼈다. 조선 임진왜란 때 쓰자는 거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재밌네요. 부드럽게 변신할 수 있고 유능한 사람이다. 검찰에 같이 있었죠. 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반대파 조혜진 의원, 당이 제일 어려울 때 비대위원장으로 그걸 다 맡게 되면 상처받을 수 있다. 신중론이죠, 신중론. 반대파라기보다는 신중파죠, 신중파. 이승환 당협위원장, 김건희 특검법 당장 야당이 요구할 텐데 한 장관이 발언을 하면 이해 충돌로 비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함께 보시죠. 한 장관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입당할 이유 없다는 입장.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런 한 장관의 입장을 밝혔고요. 어제 연석회의에 3분의 2 이상은 한 장관을 추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압도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어제 연석회의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잠시 후에 김병민 최고위원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있었던 김재섭 당협위원장, 네.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저번 주에 의총에서 김웅 의원이랑 이용 의원이 이 한동훈 장관을 모시는 이야기를 두고 설전을 좀 벌였다라는 언론 보도를 좀 본 적이 있어서 어제 연석회의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돼서 좀 고성이 오고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저는 조금은 했거든요. 그러나 어제는 굉장히 침착한 분위기 속에서 찬성은 찬성대로 반대는 반대대로 이야기를 다 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난상 토론이 벌어지는 가운데 아주 질서 있게 서로 의견들을 오갔고요. 찬성들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반대 의견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됐느냐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 싫다, 한동훈 장관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의 쓰임이 어때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무 전체, 특히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당무들을 맡아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과연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입장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까지 다 하게 되면 한동훈 장관의 카드가 너무 일찍 소모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앞으로 총선 전국에서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들을 계속 던질 텐데 한동훈 장관이 그 질문에 얽매여가지고 오히려 선거지휘를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한동훈 장관이 좋은 카드라고 그러면 좀 더 다른 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굉장히 많아서 차분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군요. 서로 논박도 했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김희정 장관님 큰 선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장관도 하셨고
한 장관을 지금 쓰냐 아껴 쓰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연석회의의 네. 안건은 지금 쓰냐 아껴 쓰냐. 아까 함 찬석자는 거란족이 쳐들어오는데 고려의 강감찬 장군을 아껴뒀다가 네. 정권 바뀌고 임진왜란때 일본군이 쳐들어올 때 쓸 거냐라는 얘기도 했는데 네. 또 당의 선배 의원 출신으로서 네. 지금 씁니까? 아껴 씁니까? 일단 크리스마스가 곧 가까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크리스마스 때 쓰는 거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 되면 그거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아닌 케이크 돼버립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명확하게 총선에 투입된다라는 것은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2부에 쓰느냐, 당일날 부느냐, 점심 때 부느냐, 저녁 때 부느냐 거잖아요. 그것처럼 총선의 핵심 인물로 한동훈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몇 날 며칠 이렇게 차분하게 토론을 해간 적이 있느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와, 이번 총선에 있어서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진짜 핵이구나라는 게 오히려 굳혀진 자리이지 않나라고 크리스마스 생각합니다. 지나면 그건 크리스마스 케이크 아니다. 지금 네. 쓰자.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시는 분들도 얘기는 크리스마스 때 써야 된다라는 거에 이번 크리스마스 아니고 새해 케이크야라고 예. 얘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에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총선에는 써야 된다라는 거에 핵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 저 사람 한동훈 아니고 누구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놓고 이렇게 겨루는 게 아니라 한동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토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정치적 역량이나 중심감이나 이 포커스가 완전히 기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더 많이 써야죠. 지금 국민 여론은. 그리고 그거는 우리 야당에서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대선 2탄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한동훈이 오게 되면 과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게 되는데 솔직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크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총선의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새 기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두려워할 카드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역도 지금은 의원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한 게 아니라 우리 김 위원장을 비롯해서 원외에 뛰고 계시는 전국의 분들이 한참 바쁜 시기를 뒤로 하고 와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데 대부분 원외위원장들이 아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지지가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많은 분들을 접하는 분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걸로 봐서 지금 분위기로라면 총선을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우리가 좀 더 힘을 실어줘서 이 당에 모시고 오는 게 총선에 더 유리하지 않냐라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쓰자. 더 많이 쓰자라는 의견. 김재섭 당협위원장님, 네. 어제 이제 이 신중론파들은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지금 쓰지 말자. 아껴 쓰자. 이런 주장이었는데. 뭐 비대위원장보다는 오히려 선대위원장 같은 자리가 더 적합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계속 총선 동안 눈덩이를 굴리면서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들을 하거나 정치적 행보들을 많이 보일 텐데 한동훈 장관이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 가장 인기가 많은 후보, 그다음에 가장 인기가 있는 정치인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데 계속 한동훈 장관을 말하자면 상처나게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보석을 우리가 당장 비대위원장이라는 카드로 쓸 필요가 있겠느냐가 신중론의 그다음에 내지는 반대론의 주요한 논거였었습니다. 대선 후보인 만큼 생채기 나지 않게 잘 보호하고 있다가 중요한 대선에서 혹은 총선에 임박해서 선대위원장을 쓰자라는 의견. 김건희 특검 얘기가 아까 나왔습니다. 이승환 당협위원장도 김건희 특검 얘기 나왔을 때 한 장관이 뭐라고 할 거냐라는 건데 김희정 장관님, 네. 민주당이 이제 김건희 특검 하자라고 네. 할 텐데 네.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다라고 네. 하면 네. 김건희 특검 하자, 쌍특검으로 하자. 대신 선거 끝나고 하자. 한 장관이라면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게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안 오면은 안 받을 질문인가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있어도 받을 질문이라고 생각을 어차피 합니다. 그 특검 네. 질문은 온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든 그냥 총선 출마를 하든 선대위원장을 가든 비대위원장을 가든 그 질문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 정치력을 믿는 게 국회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모습 보십시오. 대체로 의원들이 국민들이 뽑아줬다는 이유로 장관들에게 더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의원들이 더 갑의 위치에 있고 보통 장관들이 을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한동훈 장관은 을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갑인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팩트 베이스로 정확하게 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같은 정치인의 입장으로 와서 똑같이 동등하게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 얘기를 한다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거를 떠나서 예. 훨씬 더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게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 나중에 하자, 통과는 이때 하지만 나중에 하자 뭐 이런 말 못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당으로 오는 순간 그런 정치적인 얘기까지도 할 수 있고 그동안 보여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약속을 지켜서 반드시 하겠구나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제 저 연석회의에 있었던 돌직구초 출신의 김병민 최고위원은 김정 전 장관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대위원장 후보로 오르내리는 사람들 중에 내 말을 가장 안 들을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을 썼다는데 한동훈 장관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더 두터운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무적 감각을 바탕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더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당대표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권한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당대표로서 한동훈 장관이 내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얘기보다 더 강하게 받아들일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는가 싶고 한동훈 장관이 그런 뭐 권력의 눈치 보면서 부담스러워서 할 얘기를 못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도를 우리 정치 시그널에서 언급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반응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마 비대위원장이 되면 내 말을 가장 안 들을 것이다. 김희정 장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동훈이는 내 말을 잘 안 들을 거야. 뭐 이런 반응일 텐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좀 이렇게 소신 있는 스타일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동안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윤 대통령하고 이제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세트로 잘 수사를 해왔던 이유가 뭐냐면 왜 똑같은 얘기라도 기분 나쁘게 지르고 이게 성과를 못 보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요. 전혀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데 나중에 보면은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쪽에서 알려지기로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소위 그 더 선배였던 그 윤 대통령 과거에 윤 대통령이랑 같이 일을 할 때 절대로 막 대드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결국은 본인의 수사 방향으로 가서 치밀하고 세밀하게 이 수사를 했고 그거를 인정해서 이런 파격적인 인사도 네.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꼭 당정청이 파열음을 내면서 싸우는 형태로 대통령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예를 들어서 소통 스타일이라든지 당정 관계라든지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성격을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오히려 수직적인 관계에서 결국은 유연한 방식으로 넛지 방식으로 윤 대통령과의 관계나 당정 관계 변화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들을 두 분의 관계를 잘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